김동문의 세상 바로잡기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은 기자가 본 역사의 현장 광주 사태 12번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방송을 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화면에 비친 두 권의 책자, 한 권은 역사로서의 5.18 전 4권, 저자는 재미사학자 김대령 박사가 저서입니다. 이 책자는 기자가 본 역사의 현장, 일명 반란의 도시. 이 책자는 김대중 정권에서 판매 금지를 시켜서 인쇄도 못하고 금지 도서로 남아있는 책자입니다. 제가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지 1년, 오늘은 20여 명이 부족한 2,000여 명의 구독자가 탄생한 날입니다. 저희 유튜브를 찾아주신 시청자분들의 대다수 70%가 1,500여 분이 60대, 70대의 고령층입니다. 그리고 20, 30대의 젊은이들은 10%도 미치지 못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광주 사태가 발발한 지 43년, 20, 30대는 광주 사태라는 명칭, 민주화 운동이라는 명칭, 그 명칭만을 알고 있을 뿐 왜곡된, 조작된 역사의 진실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으로라도 자료를 남겨놓기 위해서 오늘 12번째 이 얘기까지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일부 젊은층 시청자들 가운데는 저희 방송 댓글에 늙은이가 주책 없이 왜 이런 방송을 하느냐는 댓글도 달아옵니다. 그러나 43년 전 광주에서 벌어진 일련의 국기문란 사건인 광주 사태는 제대로 진실이 밝혀져야 되겠길래 제가 서투른 방송이지만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 원고는 광주 사태를 주도했던 김대중 정권의 사조직들이 이들로 인해서 출판을 못하고 제가 인터넷 프린트로 만드는 책자입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 방송 25회분을 하고 저희 시청자분들께 전자메일로 책자를 만들어서 한 권씩 기증해 드리려고자 합니다. 잘 읽혀주시기를 바랍니다. 12번째 이야기. 유신 언론인 죽인다는 협박에 피신한 곳이 나주 예비군 대대였습니다. 그 대대에 들어가서 식량이 떨어져서 새끼를 물만 마시고 굶은 채 부대를 사수하자고 결의를 다졌던 예비군 방위병, 현역병 16명과 겨우 60여 명의 병력이 이미 식량이 떨어져서 밥을 굶은 지 3끼를 굶었던 터에 소형 무전기에 무전이 잡혀서 겨우 보급품 조달을 바라는 끝에 우리에게 헬기 한 대가 날라와서 중화기와 탄약 상자가 헬기에서 공수되었던 것입니다. 식량이 떨어진 부대원들에게 식량 공급은 외면하고 중화기와 탄약 상자가 실린 헬기가 이 무기만 보급해주고 되돌아가려 하자 저희들은 이 사태에 관한 무한한 의구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기 공수해준 무기로 부대를 내놓으라는 무장한 폭도들을 사살을 하라는 뜻일까?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예비군 대대에서 피탈당한 M60 기관총 무기를 지원해준 덕택에 마음은 든든했습니다. 이 무기를 보자 대대장 정소령이 심각한 표정으로 제게 묻더군요. 명령에 죽고 사는 군인이지만 저들이 쳐들어온다 해도 발포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닙니까? 라는 물음을 저에게 해온 것입니다. 더구나 학살 명령이란 유언비어의 진위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언비어는 전두환이 보낸 공수부대가 70만 전남 도민을 학살하라는 명령을 받고 왔다는 유언비어가 여기저기에서 나돌고 있는 때였습니다.
나주예비군대대 대대장 정소령은 심경이 흔들리면서 부대 철수 의사를 제게 묻더군요. 대대장의 판단 여부에 따라서 60여 명의 생사가 달려있어 마지막 철수냐 사수냐 결정을 해야 될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의 물음에 그의 부하들의 생사와 관련된 사안을 민간인인 내 조언이 오히려 부담을 줄 것 같아서 나는 그의 결정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떠들고 있는 유언비어에 대한 진위를 알아보기 위해서 발포 명령 여부를 묻고 사수냐 철수냐를 결정하자고 제가 제의를 했습니다. 정소령은 소형 무전기로 수차례 호출 끝에 연대와 수신이 가능했습니다. 그는 폭도들의 공격을 받고 있다. 부대 사수가 어렵다. 발포 여부를 하달해달라. 긴박하다. 마치 성난 사자의 포유처럼 외치고 있더군요. 무전기의 수신음이 짤막짤막 이어지면서 부대 방어를 위한 공중 발포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교신을 받은 것입니다. 21일 오후 3시 공중 발포 허용 후 짤막한 무전 교신을 사퇴 3일 만에 처음 받아본 광주 31사단의 지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대대장은 3일 만에 하달된 공중 발포 명령에 부대 사수 결심을 갖게 되었다면서 내게 감사의 뜻을 표하더군요. 그동안 떠돌아다니던 경상도 군인들이 강주 시민의 학살 명령을 받고 왔다. 공수부대 장갑차가 분여자까지 깔아뭉개고 있다. 대검으로 임산부의 배를 가른다는 등 유언비어들이 떠들고 있는 터에 상급부대인 31사단으로부터 정면 발포 불가와 부대 방어를 위한 최후 수단으로 공중 발포를 허용이라는 무정 교신을 받게 된 것입니다. 폭동 진압과 부대 사수의 확신을 안겨준 셈이 된 것입니다. 정소령은 부대 사수의 결심을 다지는 의미로 세 사람의 장교들을 불러서 부대 절대 사수의 배경 설명을 했습니다. 나주 지역 방어가 광주 폭동을 조기에 진압하는 주요 지점임을 강조하면서 무전 교신 내용 정면 발포 절대 불가 명령을 부하들에게 알렸습니다. 부대가 있는 흥룡불악 앞 송전탑 부근에서 요란했던 시위대의 총성이 헬기 출현 이후 조용해지고 새끼나 굶은 채 빈 총을 쥐고 부대 경계 근무를 하던 방위병과 예비군들의 사기가 되살아난 가운데 사퇴 4일째가 되는
22일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이른 아침 휴가 중에 폭도들에게 쫓겨서 태대로 피신왔던 7명의 현역병들이 고참병의 인솔로 대대장 면담을 하겠다고 대대장실을 찾아왔습니다. 소속 부대의 원대 복귀에 앞서서 헬기에서 공수된 중화기와 실탄 지급을 요청하더군요. 이들 현역병 가운데는 통해안 해군 함선에 복무 중이라는 해군 병사가 무기 지급을 허용해달라며 저를 대대장으로 알고 부동자세로 거수격려를 하더군요. 이들에게도 총과 실탄 지급을 허락하면서 최악의 사태 공중발표를 허용하는 준수사항을 시달한 후에 무기를 지급했던 것입니다. 아침 식사는 나주군청 내문과장이 보내준 시래기국에 밥 한 공기씩을 때우고 잠시 휴식을 취할 무렵 군청 내문과장의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어제 부대에 내린 헬기 출현 이후 시민군 부대 집결이 점차 불어나면서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온갖 유언벼가 떠들고 있다는 읍내 소식이었습니다. 헬기 출현 이후에 삽시간에 읍내에 퍼진 유언벼는 경상도 출신의 공수부대가 광주에 이어서 나주까지 진격을 했고, 둘째, 이미 광주에서 수만 명의 시민이 학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주 금남로 거리는 탱크 부대가 출동하여 마구잡이로 시민들을 학살이 시작되고 있다는 내문과장의 전언에 저는 재빨리 대대장의 수화기를 대뜸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내문과장에게 기밀사항이지만 귀뜸해드립니다. 어젯밤 사이 300여 명의 계엄군이 공수되었습니다. 이렇게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한 후에 통화를 끝냈습니다. 대대장이 어이없는 내 거짓말에 나를 쳐다보더군요. 나는 내문과장과 대대장의 통화에서 밤사이 조작된 유언벼가 심상치 않음을 느껴 월남전에서 겪은 심리전이 떠올라서 이 같은 거짓 정보를 흘려준 것입니다. 이 심리전은 월남전에서 사용했던 특수 게릴라 전술로서 야국 강식 본능을 이용한 베투공들의 특수 게릴라 전술인데, 현지 주민들을 위장시켜서 한국군의 정보를 얻어서 사용하는 일종의 심리 전술이었습니다. 왜 이 심리전을 썼느냐 하면, 예비군 한 번쯤 받아본 사람이면은 명칭만 나주 예비군 대대지 겨우 현역병은 16명, 방위병과 예비군들 20-30명 등 총 병력이라야 50-60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터라 무장한 폭도들이 100여 명만 부대를 점령을 하러 온다 해도 이 부대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은 뻔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장술로 300명의 공수부대원을 밤사이 공수되어서 부대에 와 있다고 거짓말을 퍼뜨렸던 것입니다. 오늘 이것으로서 12번째 이 얘기를 마치고 다음에는 13번째 이야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어수룩한 저희 방송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